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김무열 씨도 그런 SNL 같은 좀 이런 코믹한 거에 도전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그러면 그 박지한 씨가 하셨던 그 제이완처럼 저는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무튼 랩 한 번만 보여줘요. 무튼 랩 한 번만. 아 왜? 나는 무대에서만 해. 무대에서 봐. 추워. 계속 춥대.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 드림입니다. 자, 오늘도 솔직 담백한 얘기를 위한 진실의 방으로 이분을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김무열 씨. 아니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성큼성큼 오시는군요. 그래서 기네요, 머네요. 건물이 엄청 크네요 여기. 어머, 기네요, 멋있어. 머네요. 뭐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카메라랑 얘기 좀. 아, 카메라 얘기하셨군요. 사실이었어요? 아 네. 왜? 이거 뭐야? 자, 어때? 마음에 드세요? 예. 김무 열무김치로 한번. 예. 이거 유치원 때부터 따라다니던 제 별명? 별명이에요. 예. 그림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고? 이렇게 또 팔도 이렇게 근육으로 그려주신 운동 거예요? 좋아하시니까. 디테일 역시 이래서 살롱 드립이 잘 되는구나. 김치를 고춧가루를 이렇게 요 디테일까지 있죠? 뭐야? 바람 빠지는 소리인 줄 알았네. 김치가 된 거예요. 열무김치예요. 환영합니다. 자, 김무열 씨 여기 앉으시고. 네. 아니 근데 예능을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뭔가 텐션이 좀 높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일까요? 저요? 네. 아니- 원래 이 텐션이에요? 아니었나요? 난 왜 텐션이 없다라고 생각했지? 바람 빠진 소리가 많이 들리네. 아니 도현 씨랑 그래도 이렇게 친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석에서 뵀을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쵸. 예. 아, 그래. 네. 승아 언니 오라고 할까요? 자, 먼저 손님 대접을 해야 하니 그 웰컴 드링크가 있습니다. 네. 드시고 싶으신 걸 말씀해 주신다면? 저 환타 환타, 파인애플 파인애플. 감사합니다. 고깃집에서 환타 파인애플 시킨 사람 많은데. 이거 따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환타 파인애플 같은 옷 입고 오시. 아니 저는 걱정해요. 오늘 너무 지금 방송 같지가 않고 그러면 뭐 같아요? 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말이나 막 할까 봐. 아니지, 그 우린 좋지. 어디서 했던 얘기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좋죠. 근데 저는 항상 인터뷰나 그런 거 할 때도 정말 진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뻔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그 교과서적인 대답 있잖아요. 솔직하게 했는데 이제 남들이 들을 때는 네. 재미가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진심이긴 하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건 어때요? 예. 아니, 미안합니다. 예. 아이고 무리한 부탁이었군요. 그 선을 한번 제가 잘 지켜볼게요. 예. 좋아요. 오늘이 몇 번째 홍보 오늘 이진시험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소문이 그 전부터 되게 많이 있던데요. 그 전작도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호는 더욱더 기대를 해도 전혀 편집된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베를린 영화제 초청돼서 거기서도 이렇게 봤고 기술 시사 때도 봤고 했는데 의외로 그 베를린에서 이제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거기 베를린 영화제는 특히나 영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상영 도중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거의 문화가 그렇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셨고 마지막까지 의외였던 거는 이 말로 하는 사실 코미디가 이렇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막힐 때가 그치, 많잖아요. 그치. 그분들은 자막으로 영화를 보시는 거니까 문화 차이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 놀랐어요. 뭐 어떤 분은 웃다 넘어가는 분도 계셨고. 진짜 정말이에요. 웃다가 이러면서 이사가 정말. 넘어갔다고? 막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나이스 영구. 아주 좋은 리액션이었군요. 그래서 너무 그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 독일 분이었는데
저랑 그 이동희 씨랑 계속 그분만 봤어요. 그래서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요소 되게 그런 넘어갈 만한 웃긴 장면이 많나 보네. 이제 전작에 비해서 이런 그런 코미디 요소들을 많이 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범죄, 액션, 스릴러 뭐 이런 장르다 보니까 뭐 놀라던가 뭐 좀 긴장, 뭐 무서워한다라던가 이런 일차원적인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너무 좋았고. 짱짱하네. 아유, 갑자기 왜?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갑자기 되게 쑥스럽네. 홍보잖아요, 홍보. 홍보하셔야지. 기왕이면 재밌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보면 좋잖아요. 예. 캐릭터 소개를 해봐 주실래요? 백창기는요. 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잔혹한 살상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그러자. 해외에서 시내에서 불법 사망한 사람인데 온라인 도박 단순 강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형제 가지마. 있는 관련된 일이 실세 많이 같은 사람이에요. 애들 지금 어디 있어? 끝은 봐야지.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 범죄도시의 빌런들이 워낙 또 이제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장 악독한 빌런이라고 이야기가 자자하던데. 뭐야? 아니 이게 그런 이상한 리액션을 해요. 되게 겸연쩍네. 왜 겸연쩍어? 악독한 빌런. 아니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을 텐데 왜 겸연쩍? 뭐야? 좀 무서운데요? 좀 방금 무서워. 아니 전에 이 작품들 속에 나왔던 빌런들과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장 악독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나쁜 그러면- 사람이죠. 주무기가 뭐예요? 주무기는 단검. 그러면 이것도 다 검술 같은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전에 예전에 그 20대 때부터 했던 운동 중에서 그거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단검 쓰는 운동을. 단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고. 기본기는 예. 날라다니셨겠네. 아니 너무 신나잖아요. 마치 내가 이걸 만날 것처럼. 그거 뭐야? 단검. 이거. 와! 네.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태가 다르다. 이렇게 썰고. 그럼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으니까 이거 생일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케이크 좀 썰어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와, 내 생일 가를 꽂았다. 고마워 무열아. CG 처리? 멋있다 이거. 예. 근데 그런 거 되게 희열을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만날지 그때는 모르고 배웠던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운동도. 어렸을 때부터 뭐 기계체조도 배웠었고, 뭐 발레도 해봤고, 재즈 댄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도 해보고. 하긴 춤도 잘 추시니까. 춤 잘 추잖아요. 헤이 마마. 옛사비 여워 막 내가 했잖아. 우리도 100만 넘으면 또 쳐줘요. 태영 앞에서. 그러면 액션을 진짜 많이 찍으셨으니까 마동석 형이랑 하니까 이건 좀 다르더라가 뭐가 있어요? 동석영이 그 실제로 선수를 할 정도로 복싱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악인전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 현장에서 처음 액션하는 걸 보고 같이 했었는데 그 주먹이 그리는 선이 웬만한 액션 팀들보다도 훨씬 유려해요. 너무 멋있어. 이 주먹이 나가는 궤도. 궤도? 예. 거기에 또 제가 또 반해서 그래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죠. 아 복싱 배우세요? 그래서? 운동을 몇 가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동석이 형이랑 막 장난치다가 아이 툭툭툭 이런 적도 없어요? 아이 새끼야 툭툭툭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없어? 아니 그런 건 없고 그거보다 동석이 형이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에 이제 자부심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 베를린 갔을 때 응. 스케줄 하기 전에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동석이 형도 왔어요. 짐에 호텔 짐에 같은 호텔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복싱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시간을 형한테 복싱을 배웠어요. 그 집에서 신나서 가르쳐 주셨겠네. 형이 그러니까 혼자 운동할 때도 땀을 그렇게 안 흘리셨는데 열정적으로. 절 가르쳐 주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 왜 있어 복싱 와, 거기까지 헬스장에서. 가서도 거기까지 가서도 그렇게. 네, 네. 그러면 백창기의 입장에서 마석도 형사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백창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동석은 물주먹이다, 불주먹이다. 백창기 입장에서 봤을 때 불주먹이죠, 불주먹. 만만치 않은 상대죠. 붙어보니까. 그럼 그 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마동석은 불주먹이다라고. 옛날에 그 스펀지 네모칸처럼 마동석은 불주먹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마동석은 불주먹이다. 그러면 이거 재미를 위해서 마동석은 물주먹이다 하고 찹찹 이것까지만. 마동석은 물주먹이다. 찹찹. 예스맨이셔, 예스맨. 그러면 이번에도 범죄도시 4 촬영도 3랑 이렇게 맞물려서 촬영하셨다고 하고 촬영이 겹치지 않아도 배우분들끼리는 좀 이렇게 많이 만나시거나 뭐 유대관계가 있는지. 그쵸? 알죠.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고 윤계상 형님이랑은 사석에서 몇 번 인사하는 정도. 석구랑은 데뷔 초기 때부터 봤고 저랑 같은 농구팀이었어요. 제가 일반인 맞아, 농구팀이었는데 걔가 이제 운동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초대해서 같이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었고 준혁이랑도 되게 가깝고 지금도 연락하고 뭐 이런. 오. 준혁이랑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 그거 개봉했을 때 둘이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귀여워. 그래서 막 굿즈 같은 것도 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울다 걸렸어요. 울고? 제가. 이주영 배우한테 걸렸어요. 네. 아니 근데 걔가 또 소문을 다 내놨더라고. 그러고 나서 울었다고? 울보 찡찡이라고?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얘기를 안 하길래.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그 슬램덩크라는 그 작품이 나라는 사람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안 걸리려고 소리도 안 내고 정말 눈물이 이렇게 주룩주룩 흐르는데 이거 훔치지도 않고. 왜 이러면서 애매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범죄도시 4 촬영을 하러 제가 현장에 갔는데 어제 슬램덩크 보고 울었대며. 어디서 빵 터졌어요? 저는 그냥 처음 장면부터 끝까지 그냥 다. 아니, 왜냐면 옛날에 제가 봤던 거는 그림이었으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이 프레임 하나하나가 되게 큰 의미로 저한테는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살아 움직이면서 그것부터가 감동이구나. 지금도 그, 울겠네. 툭하면 울리고 지겠네. 그냥 뭐 슬램덩크라는 작품을 보면서 제 나이 또래 남자들한테는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맞아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우는 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다음날 갔는데. 다음에 그 홍보는 누구랑 가세요? 지환이 형이랑 동희랑 이렇게 셋이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윤승아 씨가 박지한 배우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이라고. 지환이 형은 그때가 이제 대립군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둘이 감수성이 되게 닮았었어요. 저기 안동에서 어디 이렇게 물에 빠지는 장면을 연기를 같이 하고 한겨울이었거든요. 잠깐 대기하는 시간이 이게 걸려서 영화팀에서 거기 촬영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방가루 같은 걸 잡아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시라 해서 온도를 켜놓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열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들어봤어? 하면서 이문세 선배님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라는 노래를 들려줬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같이 울었어요. 왜? 가사가? 그동안 나를 지나갔던 이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근데 그 형도 이렇게 비슷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아 이게 우리가 참 주책맞긴 한데 이런 게 좀 닮아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지환이 형이랑은
참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신기하다. 그러면 혼자 캠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형이 응. 정말 인적이 없는 응. 산 같은 데 혼자 들어가서 그래서 밤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응.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너 생각이 났어?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되게 소녀 같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시간 통화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반전이네. 그래도 그런 감성이 맞는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은데. 그럼 최근에 SNL 보셨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난리라 하면서요. 난리 났어요, 진짜. 주변 배우분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왜냐면 인간 박지한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아요. 지환 형 아는 사람. 원래 그런 면도 있으시고. 워낙에 독특한 면도 많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김효열 씨도 그런 SNL 같은 좀 이런 코믹한 거에 도전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그럼 본인의 재밌는 그 재미 지수가 몇인 것 같아요? 0부터 2? 100 만점에? 100 만점. 아니야 뻥이야. 2. 아니야. 1.8. 센스가 좋잖아요. 센스가 좋잖아. 그러면 그 박지한 씨가 하셨던 그 제이완처럼 김무열 씨도 코미디를 좋아하시니까 무텐 이런 거. 그럼요. 다 할 수 있죠. 그럼 무텐도 한번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 밥 먹었어? 춥지? 얼른 들어가 이거. 너네 다리 아픈 거 싫어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카니발 혹은 잘된 무텐이면 벤이나 이런 차량이겠지. 무텐이 뭐 일단 무열이니까 무텐. 오케이. 이거 한번. 너무 잘하셔. 형 약간 무텐 왜? 무텐. 아니. 무텐 왜? 안녕. 밥 먹었어? 춥지? 추워. 빨리 들어가. 나 니네 다리 아픈 거 싫어. 밥 먹어? 또 봐. 안녕. 무텐 안녕. 브라보. 멋있어. 무텐이 만약에 한 그룹에 정말 멤버로 들어간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 포지션이 다양하잖아요. 제이화는 막내였거든요.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니어 그룹이었나요? 아니요, 뻥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한다면 무태는 어떤 쪽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무텐 랩 한 번만 보여줘요. 무텐 랩 한 번만. 왜? 나는 무대에서만 해. 무대에서 봐. 추워. 계속 춥대. 잘해. 어디가 이야. 나중에 진짜 전통 코미디극 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요. 응. 진짜 하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싶어요? 네, 저도 이렇게 좀 진지하고 이러는 거 좀 불편해서. 불편해요? 불편한 거 치고 너무 깨오래 하지 않았나요? 방금 이상한 다작 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거죠? 나름 뭐 거기에서 이렇게 재미를 찾죠. 진지함 속에서. 재미없어. 루즈해. 제가 오늘 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진심인데 그렇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김효연 씨의 최고의 장점은 뭘 던졌을 때 말 같지도 않은 것도 다 받아주고 약간 예스맨 스타일이셔. 그리고 되게 노력해 주시잖아요. 그러려고 합니다. 몸도 잘 쓰시고 액션씬도 다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안양예고 3대 천왕이 있던데요. 누구죠? 비붕 김무열. 그 중에서도 인기가 넘버원이었다.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저는 전면적이신 거예요? 네. 인기 많았잖아요. 아니요, 인기 없었어요. 저희 학교가 연극영과 100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0명이 남자예요. 그리고 그 100명이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연극 연습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남자든 여자든 상관할 거 없이 그냥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붐이랑 비는 1학년 때부터 외부 활동을 많이 했었어. 학교를 많이 안 나와서 오히려 걔네가 좀 인기가 많았는데. 신비로움 이런 게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제가 밝히겠습니다. 아니 뭐 대단한 얘기 밝히는 것처럼 3대 천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교실 뒤에서 춤췄어요 안 췄어요? 교실 뒤에서요? 췄네. 걔 췄네. 아니 그 1학년 췄잖아. 그거 언제 췄어요? 막 이거 추고 막 이거 막 이렇게 거꾸로 돌고 뒤로 돌고 이런 거. 그때 언제 췄어요? 학교 다닐 때 추셨을 거 아니에요. 1학년 때 수학여행 가거든요 저희가. 그때 비랑 같이 춤췄어요 제가. 수학여행. 와! 그래서 그때 비의 지도하에 제가 춤을 배웠죠. 무슨 춤 췄어요? 그때 유행했던 게 뭐였어요? 그거 룰라 날개 잃은 천사 리믹스 버전. 리믹스 버전은 뭐야? 댄스를 더 가미한 거야? 갑자기 댄스 브레이크가 막 나오는 거야? 춤 알아요 그거? 전 살살 이렇게 하잖아. 근데 힙합 버전이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끊었어. 끊어서 안 돼. 그때 저희 학교 같이 다녔던 그 복학생 형 중에 백댄서로 활동하던 형이 있어서 그 형이랑 저랑 비랑 셋이 춤을 췄어요. 그러면 김지현 씨 역할이었어요? 아니면 고우시니까. 아니면 체리나 씨. 마침 셋이네. 누구 역할이었어요? 누구 역할? 아니 역할 없었어요 우리. 없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때 역할이 비보이 역할이었죠. 윤승아 씨 앞에서도 그렇게 춤을 춰주신다고? 스윗해. 무슨 춤 춰줘요? 요즘에는 저희 이제 아들 밥 먹을 때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앞에 이렇게 춤추는 로봇을 켜주거든요. 지환이 형네 아들이 쓰던 거 물려받은 거. 그럼 그 로봇의 춤을 같이 춰줘요. 혹시 빨리 큰 원이라고 생각하고 아빠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니 그 뭐 그런 거 없어. 막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애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아기를 위한 춤 말고 윤승아 씨를 위한 춤은 뭐 춰봤어요? 제가 그 와이프 앞에서는 되게 장난스럽거든요. 웃는 거를 보는 게 좋아서.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스트리트 맨파이터 크럼프 나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따라했을 때 처음에 되게 좋아했었죠. 이러니까 처음에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요? 챌린지 춤 이런 것도 하세요? 요새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쇼츠 이런 것도 보세요? 쇼츠 잘 안 보시죠? 쇼츠가 거의 이렇게 요새는 복싱 쇼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싱 쇼츠? 운동밖에 모르는 바볼세. 운동 참 좋아하시네. 복싱 쇼츠, 시사 쇼츠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뉴스 보고 이런 거? 누구 찍을 거예요? 우리 지역구 얘기예요? 아니야. 정치색은 드러나지 않는 걸로. 승아 언니의 그 유튜브 보다가 두 분이서 Q&A 하는 걸 봤는데 김무열은 질투쟁이다라는 질문에 김무열 씨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윤승아 씨는 내 남사친이 다 없어졌다. 뭐가 진짠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서 막 남사친 만날 때마다 아니요. 정말로 제가 남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고 맞아, 그런 좀 사람. 특히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 남사친들한테도 저는 제가 정말 그런 저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녀의 남사친들이 오히려 이제 남자친구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연락하는 걸 꺼렸다. 먼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니야? 이 자리에서 다 하고 아유 승아랑 더 친하게 지내세요. 깍듯하게 이렇게. 예고편을 보셨어요? 블라인드 킥을 한 거예요? 범죄도지.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그럼 만약에 그 롱패딩을 입었어 승아 언니가 롱패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손이 불편해서 패딩 좀 잠그고 싶은데 그 남사친이 승아야 쭉쭉쭉 해서 쭉 이렇게 패딩을 잠가줘. 괜찮아요.
그러면 승아야 이렇게 패딩을 열었어. 망이야. 괜찮다고? 왜 다 괜찮아요? 추우니까 패딩을 잠궈줄 수도 있죠. 오잉? 아니 그 남사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저희 신혼여행도 같이 갔어요. 커플끼리? 아니 그 친구 혼자. 아 셋이서? 어 오. 어디로? 프랑스 파리. 파리를 셋이 갔어요? 그때가 결혼식 전이어서 신혼여행 미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걸 그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이제 윤승아 씨 친구라기보다 그냥 셋이가 엄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친구였구나. 남사친으로 먼저 만났지만 저랑도 또 가까워지고. 뭐 질투쟁이 아니네. 감사합니다. 아 누명을 이제 벗은 것 같네. 질투쟁이는 아니었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자들이 원하는 답변만 아주 잘 해주는 모범 답안의 스탠다드한 면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냥 한번 딱 좀 돌려서 이런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최근에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으세요? 이거 혹시 또 통화를 했어요? 네? 아니? 있었구나. 오늘 갑자기 얘기해줘. 전화를 해서 쌩얼이 좋아, 화장을 한 게 좋아. 갑자기 그래서 쌩얼이 좋아. 근데 막 웃더라고요. 메이크업실에서 메이크업을 봤는데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나 봐. 그러면 이제 화장 짙게 하면 오빠가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고. 안 봐도 거기 난리 났겠다. 왜냐면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민낯이 이쁘다는 게 듣고 싶은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런 시험을 한번 통과했죠. 사실 근데 승원이 민낯이 이쁘긴 해. 맞아요. 이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아니야, 내가 이거 너무 인정이지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안에서 합의를 딱 봐놓은 뭐랄까 명제 같은 거라. 아 그래. 그러면 만약에 윤승아 씨가 나 살찐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안 쪘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최근에 출산 이후에 이제 조금 몸무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게 좀 눌러주죠. 뭐라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욕 먹는다고. 되게 결혼 장려 부부로도 유명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둘이. 그렇죠.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지금은 물론 아가가 태어나서 더 큰 또 행복이 생겼지만 결혼만 봤을 때 일단 그러니까 둘이 됐다라는 게 좋은 거죠. 둘이 됐다는 거에 장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일 있거나 이럴 때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니까 맞아. 많이 힘이 되죠. 의지가 되고. 멋있고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그 범죄도시 4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보셔라. 독려를 하는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아주 보는 내내 쫄깃쫄깃하고 빵빵 터지고 관객분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이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렇게 왜냐면 내가 방금 왜 웃었냐면은 쫄깃쫄깃하고 빵빵 터지는 거랑 들었다 놨다는 어디 가다 갖다 붙여도 되지만 범죄도시 4만 갖고 있는 딱 이거 사람들을 후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아요. 진짜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살롱드립에 오늘 찾아주셨는데 저와의 시간이 어땠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너무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걱정돼요. 예 왜 걱정이 걱정돼요? 되네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 무텐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업로드되는 시간이 거의 초저녁이니까 밥 맛있게 먹어 뭐 이런 거 있지. 잠 코 잘 자 이런 거 있지. 래퍼? 래퍼. 힙합 스웩이 살짝 있지만 그걸 또 집어넣어줬네. 하지 마. 저녁이다 저녁. 밥 맛있게 먹어. 밥 맛있게 먹어.
최고예요, 최고. 우리 이거 사진만 찍으면 진짜 끝. 아, 최고네. 예스맨이셔. 그리고 쌀밥 내 컷이기 때문에 하나는 멋있게 해주고. 하나, 둘, 셋. 두개골 하트. 두개골 하트. 저희 그 만들었어요 그거. 여기. 이 두개골 쪽으로. 그걸 두개골 하트라고요? 하나, 둘, 셋.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저는 마스크에도 알아봐요. 원지 씨 아니에요? 아닌데요? 나 DM 보냈잖아. DM 주셨어요. 나 연예인한테 처음 DM 보내봤어. 왜 내가 나 걱정돼가지고. 내가 외국인이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공항에 왔을 때 이 얼굴을 봐야 이 얼굴 되는구나. 말고 뉴진스 아니 본인 얼굴을 말하면 되지 왜 또 나한테 그래? 한번 보여줘. 김성훈의 팬더 같아 팬더. 많이 닮은 꼴은 이도현 씨라고. 이돈 씨 제대했어요? 아니. 왜 방 왔다 갔지? 아니 뭔 솔로 지옥이야? 그냥 지옥이지 뭐 씨. 말을 못 하겠어. 야 솔로 지옥 선 넘었지 진짜로. 내가 살아네.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웃음도 못 주겠어요. 그냥 진지한 얘기만 해야 되겠어. 요즘 사회 전반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병 들었지 지금. 아우 매콤해라. 나중에 진짜 멋있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중간 소리야? 오소리랑 독두껍이 나왔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김효연 씨가 얘기하면 어떤 쌈마이의 언어도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정갈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교과서 같다는 얘기를 하나 보다. 목소리도 톤이 너무 진지하고 진중한 말 할 것 같은 톤이잖아. 톤을 한 3톤 정도 올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